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2주 전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중환자 병상 203개를 비롯하여 1,981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80%를 초과하여 한계 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일상 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의 사적 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이외에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연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두세 시간의 상연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을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확인과 적용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 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의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 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 환자 병상을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제 70% 아래로 안정화되었고 병상 여력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가 준비됩니다. 둘째,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천 명분을 포함하여 100만 4천 명분 도입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 중증화율,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 국가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 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의료 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힘드시겠으나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다시 새로운 일상 회복에 희망이 이어지도록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보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 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 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 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21년 4,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임이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22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분들께서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을 포함하여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시작 나흘 만에 1차 대상 70만 개사의 93%인 65만 개사에 지급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역 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 패스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114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물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 회복, 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2년 1, 4분기 내 30조 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